그 지난 길게 봤을 때 400~500년의 자본주의 역사 또는 대한민국의 100년의 짧은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지금 1년부터 치더라도 기원전 8000년이 있습니다. 8000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10,000년 중에 요게 0부터 시작한 거는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8000년의 세월 동안 밑에 깔렸다는 거예요. 요 라인을 계속 따라가다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저 시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떼부자가 되듯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자원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속도로 높이 쓰는 것이고, 이산화탄소 매출도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사실 봉건 시대 때 보면 기껏해야 농사고, 그 다음에 수공업으로 우리 조각가 선생님도 계시지만 나무 깎아가지고 작업하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이니 그렇게 자원을 많이 쓰나요? 얼마 안 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집 뚝딱뚝딱 지어가 그 나무 분명히 나무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과 같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하는 시스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거죠. 컨베이어 라인이 1912년, 13년에 포드 자동차 공장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산량이 몇백 배, 몇천 배 증가한. 지금은 1분 단위로 차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1년에 차 한 대 만들기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생산성이나 소비력이나 그런 거에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쓰는 거에 대중화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민주화를 잘해주고 했지만 봉건주의, 노예주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엄청 발전했고 물질적인 수준이 올랐지만 그 역사적인 한계가 인간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는 요 두 가지. 우리 전부 다 피곤해 쓰러지잖아요. 사실 이런 강의도 오전에 한 4시간 일하고 오후 1~2시에 강의하고 3시, 4시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아니면 인문학 공부하고 이래야지 저녁 7시인데도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제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내일부터 4시간 노동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겠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 대체로 아실 텐데 일단은 아주 자연과학적인 현상이죠. 태양이 오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사돼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위에 좋은 오존층은 파괴가 되어서 자외선도 막 들어오고 반사되는 거가 나가지 못하게 지표에 가까운 나쁜 오존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유소로 상징되는 막 휘발성이 올라가고 이래 되면 그 오존이 2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연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좋은 오존층은 우리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왜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오존층이 많은 곳에, 제 고향이 마산인데 마산의 바닷가에 거기 그 폐병 환자들이 많이 갔던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기하다 그랬는데 커서 보니까 좋은 오존층이 그 동네에 많은가 봐. 근데 이제 지표면에 가까운 우리 그 숨쉬기 가까운 생활 공간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형성되는 나쁜 오존은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제 뜨겁고 해롭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가까이 오고 다른 편으로 이게 이제 열이 못 나가게 가로막는 작용을 해서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게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을 이제 요 안에 갖다 붙이면 바로 이제 자연과학적으로는 이러한데 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에어컨의 불화탄소 같은 그 냉매 이것도 엄청난 그 단위당 임팩트로 보면 그게 더 세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작은 양의 임팩트는 작은데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구 온실가스 문제점 중에 이제 제일 큰 비중이 이산화탄소이지만 같은 단위를 가지고 불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비교하면
불화탄소가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소위 편리하다. 자본주의 이후에 화학공학이라든지 온갖 공학들이 발전하면서 공학이 발전해서 만들어내고 경영학이 상품으로 팔아먹고 이 두 학과 없애야 돼. 제가 소속된 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한 게 아니라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팔아먹으니까 세상이 그 사이에 이제 100년, 200년 가면서 그 해악이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왔고, 진짜 걱정인 거는 우리는 그래도 몇십 년 살았잖아요. 이제 태어나는 애들이 문제. 좀 더 심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애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죠. 지구 멸망 이후에 인류 재생 프로젝트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나의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의 마더, 이상하죠? 마이 마더도 아니고 나의 엄마도 아니고, 그때 마더는 엄마이기는 엄마인데 로봇 엄마예요. 로봇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AI,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래밍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로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귀찮으니까 머리를 써갖고 기계를 만드는데 뭐 기저귀 갈아준다든지 우유 타서 준다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하니까 기계가 완벽하게 케어를 합니다. 그러나 껴안았을 때 따스함은 없죠. 따뜻하지 않죠.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사람을 인공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았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다 멸망한 이후에 인류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그때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대의 핵심 기준으로, 새로운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윤리입니다. 윤리. 윤리적인 인간. 타인을 배려하고 자연 앞에 겸손하고. 어찌 보면 그게 우리 결여된 거잖아요. 대학 입시에서 윤리 강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제 자신도 고등학교 공부할 적에 윤리 선생님은 좀 깔봤어요. 에이, 뭐 점수도 안 되고 뭐 그냥 대충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근데 착하게 사는 것도 아까 우리 민주화와 비슷하게 독재를 물리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넘어가는 데는 착하게 살자 갖고는 안 돼.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병 얻어가지고 왜 이리 됐나 억울하다 하면서 그냥 착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불쌍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착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이거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닌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헌법이라는 것도 웃겨요. 헌법을 만드는 세대는 그 만들 시점에 자기들이 좋아서 체제를 선택했잖아. 지금 우리나라 헌법 자본주의 헌법이죠. 자유시장 경제. 물론 제한은 있지만. 근데 만약에 자본주의냐 뭐 생태주의냐 공동체주의냐 이런 선택지들을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지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보고 선택하라 하면 다른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생태주의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하여간 약간 곁다리로 갔습니다만 그 후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조건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체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게 마치 봉건 시대에 부모가 노예이면 나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모가 노동자이면 나도 거의 노동자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봉건제도하고 비슷해. 재벌 자녀들이 새파랗게 젊은데 막 거의 회장, 사장이 되는 그게 봉건 시대나 뭐 달라? 북한의 세습 체제나 남한의 재벌 세습 체제나 뭐가 달라? 둘 다 봉건주의지. 그런 차원에서 물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남한 재벌은 남한 재벌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봉건주의.
열었을 적에 이제 오늘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쩌면 인간이 망하는 게 지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구는 재생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성찰하고 고치면 같이 살 수 있어. 근데 그 고치는 게 군부 독재 청산 이후에 민주화로 안 되고 자본 청산 이후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공생, 공존, 요 이념이 자리를 잡아야 저는 지구와 인간이 같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잡혀갈 건데, 이게 이제 민주화의 성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 제가 경향신문 칼럼을 쓸 차례인데, 내일 모레 나올 칼럼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쓸 겁니다. 교육과 경제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마인드를 좋은 마인드를 구현한 경제 따지고 보면 살림살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식의주를 어떻게 해결하고 노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뭐 이런 게 다 경제니까, 우리 살림살이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면 희망이 생기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이 방식에 계속 묶여 있다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예를 들면 계속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좀 기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주택을 가구별로 하나씩 나누어 준다 치면 1가구당 하나씩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균등 분포가 안 되니 절반 정도는 월세 전세 살이, 절반 정도는 자기 집.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이 2,000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대단하셔. 그거 언제 다 쓰고 돌아가실 때 어디에 다 싣고 가지? 그 잘 못된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아이디어를, 기본소득은 이제 돈이잖아요. 돈은 역시 자본주의 상품사회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기본소득 개념이 진짜 기본소득이 되려면 기본주택과 기본 텃밭을 줘야 돼. 물건을 줘야 돼. 그러니까 기본 텃밭과 기본 주택을 주되 팔아먹지 못하고 쓰고 그냥 돌려주고 가게. 그 이제 행정 시스템을 좀 잘해가지고 어디에 이사 가서 신청하더라도 너 이사 갈 때 이 집 그냥 돌려주고 딴 데 가서 주민등록 신고하듯이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덜 피곤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위험한 생각이기는 해요. 가진 자한테는. 근데 저도 일정한 부분 가진 자이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생각해야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제대로 살 것 같아. 그리고 내 새끼 세대를 넘어선 후손 세대, 아직 얼굴도 모르는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이 지구가 계속 가야 된다면 그거에 걸맞는 방식은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대신 건강한 방식으로 나누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나눠 먹더라도 그 파이 자체가 암 유발 투성이 물질이 들어있고 환경 호르몬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파전이나 피자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공정하게 나눠 먹으면 다 죽자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를 잘 나누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은 파이의 크기만 그게 이제 보수당일수록 크기만 키우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기라는 게 50년, 100년에서 증명이 되었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듯이
공정한 분배도 중요한데 제가 추가하는 것은 건강한 원천. 파이의 크기, 파이의 분배, 파이의 원천. 요 세 가지 차원을 잘 생각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경제가 되고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공감하시죠? 격렬하게 박수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 지구를 어머니 이거 보시니까 생각나는 편지 하나가 있죠. 시애틀 추장의 편지. 1854년에 나왔던 백인들이 인디안 살던 땅까지 다 팔아라고 마지막 끝까지 지금 산불로 막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이제 동부에서 시작해서 서북부 끝까지 이제 점령에 들어간 거야. 거의 마지막 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시애틀 추장이 그래 우리가 안 팔면 너희들이 총 쏴서 우리를 죽일 테니까 할 수 없이 팔겠다. 그러나 백인들아 들어라. 저 들판과 산과 강물과 새소리와 공기, 이 숲,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데 어떻게 이거를 함부로 너희들이 딸려 있다고 돈 주고 함부로 사가려고 하느냐. 할 수 없이 팔지만 너희들이 이걸 물려받으면 우리들이 그래온 것처럼 숲과 강물과 바위와 새소리와 이 모든 것을 형제자매처럼 대해다오. 이게 이제 그 편지의 글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핵심 메시지를 제가 시애틀 추장의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옛날에 녹색평론에도 나왔지만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우리 회원들께서 두루 읽어보시면 그 정신이 지구가 우리의 어머니다. 큰 어머니니까 그거를 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막 악을 쓰고 파괴하는 이런 거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